지금 그때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는 진리는커녕 양심도 양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 정치 주류가 되고 문화의 주류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그러나 뜨겁게 굳세게 진리를 찾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김은구 대표님이야 트루스포럼 멤버 여러분들께 선배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뜨거운 감사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 대표께서 저한테 주신 제목이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이 오해라는 말은 사실 상식적인 오해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방면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한 이것은 뭐라 할까요? 이념 전쟁으로부터 체제의 대결, 서로의 정복 전쟁의 선전 선동 심리전이죠. 그 결과로 고착된 그것이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포럼을 요구하는 주제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죠. 됐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트루스포럼 2022년 3월 26일 이승만 탄생 147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까 오후 2시에 이화장에 가서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 봤나요? 멸콩 말씀이신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려본 화면이 멸치와 콩, 멸공, and ICBM. 멸공이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돌아온 멸공. 멸공은 공산주의를 미워한다는 얘기죠. 제가 10살 때 6.25 전쟁을 겪었는데 그때 듣고 처음 듣는 말이에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멸치와 콩을 올려놓은 이후 이게 우리 인터넷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주 신선한 밈이 돼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곧장 이것을 선거 운동의 또 밈으로 가운데 사진이 이게 야당 대선 후보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ICBM 본격 사격을 위한 사격 연습을 했죠. 멸치콩하고 ICBM의 대결, 이 오늘의 상황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설명드리죠. 레닌이 시작하다 대한민국 먹기 100년 전쟁. 밑에 조금만 보시고 이승만 죽이기는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선동자. 레닌이 시작하다 이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 100년 전쟁의 영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 2013년에 모
좌익 시민단체가 만든 영상이죠. 여기 사진을 보면 그대로 영상 내용이 나타납니다. 위쪽에 이승만과 박정희, 그 뒤로 백선엽, 또 이 조선일보 방웅모시기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 친일파고 매국노다. 아래쪽에 있는 김구를 비롯한 여운형, 윤봉길, 장준하, 안중근도 있군요. 이 사람들은 친일파를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이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형적인 선전선동 심리전에 아주 상징적인 영상들인데, 이것을 2013년 1월 3월 2달 동안 약 55회 상영을 했어요. 이 단체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취임 후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다시 또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광우병 가지고 흔들다가 실패하고, 다음 또 보수 정권이 들었으니까 100년 전쟁을 가지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의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제기됐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객관성과 명예훼손,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그래서 징계, 제재를 가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1심, 2심까지 갔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으로.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김명수가 되면서 이 단체가 재심 요구를 또 몇 가지 붙여가지고 한 결과 대법원이 13명 재판부 의견이 6대6으로 갈렸는데, 재판장이 김명수 이 사람이 이 단체에 손을 들어줬어요. 전부 무죄다. 그렇게 100년 전쟁이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0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 100년인가 말씀드릴게요. 임시정부 7번부터 공산주의와 대결, 1919년 이야기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는 화구당원에서 만세운동가 일어났죠. 그 다음날 3월 2일 모스크바에서는 레닌이 커민테른,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 창설 대회를 개막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선포한 3.1운동 독립선언서, 이것이 3월 1일이고 그 다음날 소련 레닌은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국제공산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회가 4월인가 4월째인가에 커민테른이 결성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걸고 임시정부를 선포하면서 레닌은 전 세계 약소민족을 공산한다. 국가도 아니고 임시정부가 탄생하면서 곧장 레닌 국제공산주의의 표적이 되어버렸어요. 동시 출발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 숙명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가 생긴 게 9월달입니다. 19년 9월. 그때 대통령은 이승만, 이인자 국무총리는 공산당 이동희,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 총리는 레닌 소비에트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동희는 그 전전해 1917년에 17년 10월에 레닌 쿠데타가 성공하죠. 러시아 혁명. 그리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연해제에 있던 이동희가 한인사회당, 레닌혁명 이게 우리 독립운동의 모델이다. 그리고 한인사회당을 이름이 사회당인데 사실상 한국의 첫 공산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7번부터 좌우 합작, 자유민주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1인자 2인자로 묶여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긴 얘기 줄여서 이동희는 이승만에게 초장부터 임시정부 체제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임시정부 헌법이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아니다. 소비에트 체제로 바꿔라. 출범부터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유 세력 쪽에서 보면은 정부 출범부터 반공투쟁이 시작. 반공투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모스크바 레닌은 이동희가 직접 만나요. 200만 루블을 주고 고려공산당을 만들어라. 명령을 해줍니다. 왜 고려공산당이냐? 컴민테른, 레닌이 만든 컴민테른 국제조직, 아시아 극동지역은 지역별로 중국부, 일본부, 고려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컴민테른의 고려부 조직 그 지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휘를 해서 이동희가 레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고려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리하여 1923년 이동희와 고려공산당과 이승만과 기타 이쪽 보수 세력 싸움이 붙었는데 레닌이 24년 1월에 죽죠. 그리고 스탈린이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25년에 이승만 축출 탄핵이라 그러는데 탄핵도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이라 국회, 임시국회가 있죠. 국회라고 해봤자 많을 땐 20-30명, 적을 땐 10여 명. 이합집산 들고 나고 아주 산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승만 축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1925년의 얘기예요. 거기에 그 막후 지휘자가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27년에는 헌법을 바꿉니다. 임시정부 헌법을 소비에트 헌법으로 바꿉니다. 지도부 조직 체계를 집단 지도 체제, 소련식으로 바꾸고 그 대표 주석입니다. 그 주석에 김구가 취임하죠. 이승만은 1923년에 반공선언을 합니다. 레닌에게 시달리다가 하와이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드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25년에 탄핵이랍시고 대통령직 면직 결의를 하고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하던 국무위원부 또 폐쇄하라 하고
그때 난리가 나죠. 당시 한반도에 있던 임시정부 3.1운동 주체 세력들이 난리가 납니다. 반란이다. 미국 동포들도 하와이 교포들도 난리가 나죠. 그러나 이승만은 껄껄 웃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 나는 계속 외교 독립론을 성공시키겠다. 그런데 중국의 무장 투쟁파들이 또 국경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는데 박용만, 신치호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승만 암살 시도를 미처 했다 합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초장부터 출범부터 좌우 투쟁에 들어간 것, 이것이 오늘날 이승만에 대한 오해의 시작이에요. 오해가 아니죠. 전쟁이죠. 전쟁. 축하로는 전쟁. 사상 전쟁.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잘생긴 젊은이가 44살짜리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또 이쪽에는 레닌과 스탈린, 레닌 밑에 있는 사람이 코스염을 기른 분이 이동휘, 스탈린 밑에 안경 낀 분이 김구 주석입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왜 이승만 탄핵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추방하는데 앞장서느냐? 저희들도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어느 책에도. 안창호 선생님 책들은 물론 모두 지극한 애국자죠. 실제로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할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협회 활동도 같이 했고 만민공동회 집회, 시위, 거리 정치도 같이 했고 그런 분인데 일찍이 미국 가서 그 한국인 교민 단체를 만들죠. 그런 분인데 구한말의 지식인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던 그 윤치호 선생의 일기, 윤치호 일기에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안창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가. 윤치호 선생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일부만 요점만 적어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안창호가 말하기를 일본은 불과 몇 년 동안 적이지만 기호인은 500년 동안 우리의 적이므로 기호인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는데 믿을 수 없다. 신흥호와 여운형이 서북파에 대항하는 단체를 조직하자고 하는 걸 내가 만류하였다. 이인철 선생 얘기입니다. 파벌은 민족 최대의 병폐다. 권력으로 백성의 투지를 꺾었던 조선 왕국은 1905년에 사라졌지만 안창호가 이끄는 서북파는 기호파를 미워한다. 안창호 같은 지도자가 왜 민족 파멸을 조장, 화해가 불가하도록 적개심을 갖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일기에 써놨어요. 안창호 선생은 평양이죠. 평양 옆에 강서. 김구 선생은 황해도. 이승만도 황해도인데 2살, 3살 때 서울로 와서 이 기호파라는 파벌을 이름 진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승만은 써놨어요. 이승만 그 태평양 잡지를 계속 하와이 번호를 해서 발행하면서 미주 교포들 사이에 파벌 싸움, 안창호파, 기호파. 이승만파는 기호파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이 교민 분열에 대한 임시정부 파벌 싸움에 대한 글들을 그 태평양 잡지에 여러 번 씁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파탄이 나고 출범한 지 8년 만에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소비에트 체제의 헌법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사라지고 주석이 생기고 8년 만에 사실상 임시정부는 끝난 거예요. 3.1운동이 우리가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웠던 3.1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라졌어요. 왜? 헌법을 바꾸면서 소비에트 체제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에 있었던 가장 전문이죠, 전문. 헌법 앞에 설명문, 취지 설명문. 그 전문이 뭐였냐면은 임정헌법은 전문이 3.1 독립선언서였어요. 3.1 독립선언서 전문하고 그 취지 설명문하고 이게 임시정부 헌법 전문이었는데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삭제된 임시정부 헌법이 언제까지 가느냐? 해방 직전까지. 해방 직전에 또 한두 번 개헌을 합니다. 5차 개헌까지 했다 그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 저 합작이다 뭐다 하면서 아주 복잡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생략하기로 3.1운동이 세운 임시정부는 1927년에 전복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김구가 주석으로 이어받은 임시정부 그는 40년까지 41년까지인가 계속 그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위 기호파라는 임시정부 안에 기호파라는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만주사변이다 중일전쟁이다 해서 임시정부는 풍지박산됐어요. 다 사람이 떠납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합시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다 떠납니다. 한 줌밖에 안 남은 집단으로 전락하는데 그때 이 기호파의 중심인 그 조소암 상해의 기호파 조소암은 이승만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서북파다 이 좌익들 몽땅 쓸어버리고 임시정부를 하와이 호놀룰루로 옮기자. 이승만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시정부가 또 미끼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이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 굳게 지켜라. 그렇게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건 정부가 생기면서부터 좌우투쟁, 레닌의 공격, 스탈린의 공격 받으면서 해방을 맞죠. 해방정국 얘기를 간단히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해방 3년은 이승만과 스탈린의 건국전쟁 기간입니다. 건국 이후에는 6.25 전쟁으로 진짜 전쟁을 하죠. 이승만의 건국투쟁 독립운동은 사실상 레닌 스탈린과의 전쟁 거기서 이겨가지고 건국을 한 겁니다. 해방돼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6개월 만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죠. 46년 2월 9일 북한 소비에트 정권입니다. 그 4개월 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남부 지역 순행을 하면서 반공 캠페인을 벌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정읍에서 나왔다 해서 정읍 발언인데 여러분 다 아는 남방만이라도 우리 한반도가 공산화됨을 막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위원회라 붙여도 좋고 뭐라 붙여도 좋으니 미소공동회에 미국 믿을 수가 없다. 미소공동회는 교착상태에 빠졌으니까 그게 정부 발언이 분단의 원흉으로 몰아치는데 그 발언 있자마자 이 서울에서 발행하는 그 공산 남로당 신문 갑자기 신문 이름이 안 떠오르네. 즉각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치고 나오죠. 미국의 앞자리.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이 혼자 뛰어서 일궈낸 것이 뭡니까?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에 의한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걸 미국이 받아서 유엔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즉시 이 결의안을 반대. 유엔 한국위원단 북한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에 지령을 내리죠. 전국 폭동을 일으켜라. 그때까지도 물론 전파업, 대구 폭동, 뭐 온갖 폭력 투쟁이 있었는데 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라. 그 폭동이 2월달 48년 2월이기 때문에 2월 폭동이라는데 2월 폭동에 이어서 본토의 폭동은 실패하지만 제주도 4.3 폭동은 성공합니다. 다음 달 4월 3일 며칠년이죠? 74주년인가? 동시에 폭동을 지령하면서 동시에 김구를 이용하라.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 그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를 총괄하는 사람은 스티코프예요. 스티코프는 평양에 위치를 안 하고 연해주, 우라주고시토 또 이 하바롭스키 소련의 동부 무슨 사령 부대 이름을 잊어버렸나? 그 총사령관. 그래서 북한 총독입니다. 북한 공산화의 총독. 북한 공산화 총독이 아니라 남북한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총독. 왜냐하면 스티코프라는 사람은 이미 일찍이 북유럽의 핀란드를 공산화시키는 실무 작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극동의 반도, 코리안 페닌슐라, 소비에트화 충천이 된 거예요. 김구를 이용하라.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관 레오 로마넨코 비망로 또 그런데 부사령관 공산당 정직은 부자가 실력자 아닙니까? 레드베트 비망로 전부 해방되면서 6.25 전쟁까지 북한 평양 군정사령부가 북한과 남한의 남로당 총동원해서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은 전부 스티코프가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서 스탈린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일이다. 기록이 다 있던 일이 있어요. 자금을 넣은 사건의 자금이 얼마. 김일성을 교육시키는 얘기가 아주 재밌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로 미루고 오늘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승만 현대사
이승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노무현 정권 이래로. 노무현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승만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도 그 책들은 전부 건국할 때까지, 이승만이 망명생활에서 돌아와서 건국할 때까지 정도에서 끝나버려요. 책들이 전부. 건국 이후에, 아니 건국 해방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마저도 보수 우파 시각으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의 시각으로 쓴 책들이 없어요. 전부 옛날 황해도에서 뭐 엄마가 불공 들여서 용 꿈꾸고 애 낳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얘기만 그냥 독립운동 어떻게 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유학생활이 어떻다, 기껏해야.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록들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거 뭐지?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목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한 걸 알고 싶은 분은 서보세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건국 이후 6.25 끝나서 한미동맹까지라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단편적인 정리된 책들은 있는데, 그래서 6.25 전쟁 중 독립전쟁 3년 제목이 보이시죠? 제가 독립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독립전쟁 3년, 1952년, 1953년, 1954년, 이 3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왜 이것이 독립전쟁이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부랴부랴 만들고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그 헌법이 그야말로 졸속이라서 아주 미완의 작품입니다. 이름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인데 조문들이 일관성도 없고 앞뒤 모순도 있고, 또 이 경제 항목에 관해서는 헌법 제4장입니까? 1장이죠? 경제가. 경제 항목이 조항이 10여 개 있는데 이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통제경제 100%. 이승만은 점차적으로 개헌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유교를 만난 겁니다. 이승만이 건국 후에 제일 급했던 일이 뭐죠? 전쟁 막는 거였어요. 북한이 곧 쳐내려온다. 김구가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가지고 북한은 결코 내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보다 몇 10배 많은 정보들은 곧 남침한다. 이승만은 반드시 불이 떠들었는데 트루만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하죠. 철수하지 마라, 미군. 진주했던 미군 철수하지 마라. 철수하려면은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놓고 철수하라. 한미 방위조약 못 맺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이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 지원하겠다, 군사 지원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좀 발표해달라. 선언도 못하겠다. 그럼 기자회견으로라도 좀 해달라. 그것도 못하겠다. 트루만이 답장을 뭐라고 보내느냐? 짝탈이 이 박사는 지금 당신의 국민들이 매일 굶주리고 있는데 밥 먹일 생각이나 해. 총알 타령하지 말고 군사원조 해달라. 총알이 우리 하루 쓸 총알도 없다. 총알도. 그렇게 미국은 매몰차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니까 이승만이 도쿄의 메가드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내 말 안 들어서 전쟁 났지 않냐. 당장 달려와서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한국을 구하라. 그게 6.25 때 천전 16개국 유엔 결의의 시초가 되죠. 자, 그래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압록강까지 가는데 중국을 위로하더라. 또 일사후퇴 서울을 또 내주고, 그러는 와중에 제2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어요. 1952년 48년 대통령,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은 52년 3년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휴전입니다. 휴전은 한국전쟁 휴전을 앞장서서 주창한 것은 영국의 처칠이에요. 처칠이 트루만한테 전쟁 초기부터 파병했으면 빨리 적당한 시점과 지점에서 빨리 휴전하라. 그걸 못하게 막은 건 이승만이죠. 인천 상륙작전 후에 9.28 서울 수복 후에 유엔군들이 미군이 추천거리니까 이승만이 정일권 장군을 불러가지고 일본 침묵 종료하고 장군은 어느 나라 군대요? 서울을 수복해서는 빨리 38선을 뚫어야지. 10월 1일 38선을 넘어갑니다. 결국 미군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엔 결의를 바꿉니다. 원하는 원상회복인데 이 전쟁의 목표가 유엔군 참전 목표가 원상회복인데 그게 아니라 평화 회복으로. 그래서 북한까지 국군을 따라서 유엔군도 진격. 그러니까 중공군이 참여합니다. 그런 와중에 처칠이 휴전을 빨리 하라. 3차 대전 난다. 중공군 참전했잖냐. 트루만이 거기에 응하니까 이승만은 즉각 휴전 결사 반대 투쟁이 돌입하죠. 그 와중에 52년 대통령 선거가 타는 겁니다. 부산 정치파동 40일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밤에 개헌 헌법이 통과되는데 그때까지 40일 동안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겁니다.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이름은 언론이 그냥 편의상 붙인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사실은 직선제 개헌 파동입니다. 이 헌법, 건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출이 간선되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대 정당 한국민주당,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었어요. 건국헌법. 그거를 이승만이 안 된다. 내각제로는 정치 안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한국이 중심 잡을 때까지 대통령 중심제다. 그때부터 한국민주당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중심제로 그건 양보했으니까 그러면은 새 정부 건국할 때 내각을 만들 때 이 내각은 한민당 내각으로 해주십시오. 이승만한테 요구하죠. 강요가 13명인가 그런데 총리도 우리 한민당한테 주십시오. 김성수 내가 총리하겠어. 장관 6명을 주십시오. 7명. 13명 중에 과반수를 한민당 달라고 했어요. 이승만은 노했죠. 그게 이화장에 있는 지금 조각당의 대화입니다. 조각당 내각을 조직하는 집. 언덕에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승만이 이걸 거절한 이유. 일본 식민주의 40년 지배 이후에 해방된, 그래서 독립된, 그리고 5000년 민족사상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UN 결의로 UN 40여 개국 자유우방의 힘으로 겨우 소련의 방해를 물리치고 수립한 국가다. 그러면 이 첫 내각은 어떤 내각이 돼야 되느냐. 어느 특정 정당이 점령하는 내각에 대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거국 내각, 통일 내각이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북한 출신이어야 한다. 북한을 통일시킨 게 최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출신 조만식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이윤영 국회의원, 지연 국회의원 당선됐죠, 서울에서. 그 양반이 평양 출신입니다. 그 양반을 지명을 했어요. 북한 출신이면서 기독교 목사. 기독교 그러면 구교, 신교 다 들어가죠. 이승만은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입니다. 구교는 로마 교황, 왕을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수없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 카톨릭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 목사 이윤영 국무총리안을 국회가 비토하죠. 이승만이 다시 제출합니다. 또 비토합니다. 대한민국 이 임시정부 때부터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 진입받았는데 새 정부를 출범하면서 다시 권력투쟁에 몸살을 앓아. 그걸 비토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이범석은 경기도 어디죠? 출신이죠. 이범석 장군, 독립군 장군. 그때서야 국회 한민당은 마지못해서 인증을 합니다. 즉시 한민당은 또 내각 구성할 때 이승만이 김성수의 요구를 거절하자 조각당을 나와서 신문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할 때에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여러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야당으로 돌아섭니다.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한민당과 이승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비슷해요. 그 날짜 동아일보, 김성수의 신문, 한민당의 기관이나 마찬가지죠. 동아일보는 일면 턱 사설을 써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내각 몇 년을 보라. 절속내각, 무슨 벼락치기 내각, 무능내각, 약치내각, 별별 얘기가 많은 비판 사설이 나가요. 건국 첫 내각이 출범하는 명단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사설을 이렇게 써요. 얘기가 자꾸 뒤로 가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자, 그래서 정치파동으로 돌아갑시다.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52년 5월 25일 자정 26일 0시를 위해서. 여기 사진 보시죠. 이 버스, 하얀 버스는 국회의원 출근하는 버스인데 이 버스를 통째로 혼병사관부가 끌어가죠.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공비들이 후방 교란이 심하고 지금 경계 국제 간첩 비침투에 있다. 증거물을 내놔요. 그 옛날 보스턴백이라고 미국 달러 바삭산 달러가 가득 든 이걸 압수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뭐냐면 한민당이 내각 책임제 헌법을 양보한 탓으로 집권을 못했어. 대통령과 제로 허가해줬더니만 허락해줬더니만 권력을 독점해서 있으면 빨리 되찾아야 돼. 그리고 내각제 개헌안을 즉시 내죠. 몇 차례 내죠. 거기에 대응해서 이승만은 내각제는 안 된다. 직선제 해야 된다. 직선제 개헌안을 내요. 그래서 이게 두 차례 공방이 오다가 피장파장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정치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 파티, 그 파티에서 한민당이 미국의 의중을 확인한 후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이때 이승만이 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를 봉쇄했느냐?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거죠. 왜? 휴전을 결사 반대합니까? 미국의 의중은 한국민주당의 미국말 잘 듣는 부드러운 남자 장면을 대통령시키려고 했어요. 국회 소집해가지고 한민당이 다수니까, 한민당 그때는 이름이 민국당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과 정치권의 밀착, 결탁, 새로운 사대주의, 여기에 정면 도전한 것이 부산 정치파동.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작전을 짰다가 포기하죠. 이승만을 대신할 전쟁 리더가 한국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그리하여 1952년 7월 4일 저녁 부산 피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입니다. 자,
53년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동맹 쟁취,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954년 4.4.52 파동과 자유시장 경제 개헌. 4.4.52 파동 그러면은 지금 이승만 독재 상징적인 사건, 그렇지요. 이 세 개 사건이 전부 이승만을 독재자로 만든 사건이에요. 1950년 부산 정치 파동 때 한민당 김성수는 반독재 투쟁, 독재자 규탄 비밀 볼기대를 열죠. 그 선언문이 유명합니다. 김성수가 쓴 선언문. 그 선언문에 보면 이승만을 독재라고 칭하는 것이 열 몇 번 나와요. 정당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지칭해서 도전하기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김성수 자기는 내각제 개헌안을 두 번, 세 번이나 냈으면서 내각제 개헌은 민주주의고 직선제 개헌안을 내는 것은 독재다. 그 선언문이 아주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많죠. 그러면서 이 여론조를 벌이기를 이승만이 지 혼자 대통령 해먹으려고 개헌한다. 자, 4.4.52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해 반공포로 석방을 거쳐서 한미동맹을 쟁취한 것이 8월 8일, 가조인 10월 1일 본조인. 그 다음에 다음 해에 4.4.52 개헌. 이 4.4.52 개헌은 주 목적이 헌법의 이 경제 조항을 바꾸는 거였어요. 사회주의 통제 경제 조항들을 자유시장 경제. 건국법의 경제 조항을 보면은 전부 주요 산업들은 다 국유화, 공영화, 이 민간 재산도 정보가 필요할 때는 공영화. 앞서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 규정이 없어 또. 일체. 북한의 국유화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54년도 새해 초부터 이승만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경제조항 개헌안. 경제조항 개헌안만이 아니라 그 경제조항을 바꾸면서 국민투표제도 도입했어요. 국가 주요 이슈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된다. 또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 국무총리가 백해무익한 혹 친구가 같은 존재니까 피지. 또 재판과정 합리화, 또 양원, 국회를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로 만들고 여러 가지 주요 안건들이 이 새로운 헌법에 담겼습니다. 가장 큰 헌법의 변혁은 자유시장 정책. 그런데 이 4.4.52 말이 왜 붙었느냐?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가 넘어야 찬성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표 결과 한 표가 모자랐어. 216표가 돼야 되는데 215표. 그러니까 당일날 이 개표 결과를 보고받은 이 사회자, 국회 부의장 최선주 부의장이 부결 땅땅땅 부결 처리했는데 그 하룻밤 지나고 나서 하룻밤 이틀밤 지나고 나서 다시 국회에서 최선주 부의장이 엊그제 내가 부결 처리한 건 착각이었다. 이건 가결이다.
땅 가결 처리를 했어요. 왜 가결이냐? 여기에서 4.4.5의 산수가 나오고 한 표인데 요거를 전체 제적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0.333 얼마 계속 0.333 나가니까 인간의 몸을 0.33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소수점 0.5 이하니까 이건 4.4.5 하자. 버리자. 그러면은 15명이 5명도 개헌 종족수 맞다. 이런 논법을 가지고 설명을 끝내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철승 의원이 닭다를 같이 다니면서 역사를 잡죠. 국회가 난리가 나죠. 아수라장이죠. 유명한 그 김두한 국회의원인데 탄핵을 벌이죠. 그러니까 국회 경찰들이 달라들어서 감금을 시킵니다. 며칠 동안 처리한 홍성. 그때 결국 야당이 단일화됩니다. 대여섯 개로 분열되어 있던 야당이 단일 전선으로 뭉쳐요. 반독재 투쟁. 그래서 4.4.5이 반독재 투쟁의 계기가 됩니다. 이승만이 독재자로 낙인찍히는. 그런데 이승만은 부산 정치파동 때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될 때 신문 인터뷰, 외국 신문 인터뷰, 자기가 발표한 담화, 성명 쭉 보면은 이것만은 내 임기 중에 꼭 해놓고 싶었다.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느냐. 강대국과 다시 결탁해서 강대국이 휘둘리는 침사대지. 미국이라는 총나라 대신 미국이냐, 일본 대신 미국이냐. 그런 독립국의 주권 보호 장치, 이런 대통령 직선제다. 근데 이 양반은 이 미국하고 이 3년 동안 내내 싸워요. 혼자 싸워요, 혼자. 당시 미국이 이 반공포로 석방까지 하니까 그때 또 이승만 제거 작전을 발동해요. 미국이 발동하려고 회의를 거듭하죠. 그런데 그 전에 미 8군 사령관 테일러 장군이 오면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정식 군사 작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오퍼레이션 넘버가 몇 번이더라. 그 이름이 에버레디 플랜으로 그때 이름이 지어지죠. 이승만은 죽일 때는 죽여라. 그러면서 돌파해서 한미동맹까지 쟁취합니다. 이승만 스스로 그래요. 이것은 내가 이런 무혈혁명이다. 내 청년 때, 젊을 때 혁명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왕을 내주지도 못하고 이제 성공했다. 대통령 직선제,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 이 3대 기둥을 세운 이것이 3대 무혈혁명. 자기가 20대 때 감옥에서 꿈꾸던 목표,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은 대한민국 새로운 자유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설계도예요. 그것을 드디어 79세, 80세의 목표를 이뤘다. 48년 건국 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진짜 중요한 3대 기둥을 이때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은 1954년에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회장님, 자, 회장님, 저기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 한국 방공포로 석방하고 한미동맹 그 시간 때문에 겁나 웃기신 거죠? 네. 예, 그러지 마시고 설명 다 해주시고. 아니. 너무 시간이 많아. 이승만의 오해와 진실 중에 가장 큰 것이 독재자입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라는 게 사실은 임시정부 때부터 낙인 찍혔어요. 임시정부 때 무장투쟁 독립론자 그 세력의 아나키스트와 같았던 신채옥 역사학자 이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다. 국제연맹 위임 통치론 때문에 국제연맹의 일정 기간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 완전 독립을 하게 해달라 이 청원서를 냈다. 근데 이 청원서를 이승만이 낸 것도 아니에요. 정한용이 있었고 김기식이가 또 파리에 냈고 안창호가 또 국회에서 그때 회장이 안창호니까 부산 정치파동 때 독재자로 야당 당수가 야당 전체가 그때부터 언론은 뭐 이승만 독재자죠. 한미동맹 미국이 싸우니까 미국 언론, 유럽 언론, 영국 언론 이승만은 완고한 고집쟁이, 독선자, 독재자, 권위주의, 독주, 또 4.4.5 파동이라니까 이거는 의문의 여지 없는 독재자 이렇게 규정되고 그런데 4.4.5 개헌안이 통과됐을 때 당시 외무장관이 변형태 씨였어요. 변형태 씨가 당시 11월에 미국 유엔에 옵서버로 참관하러 갔었는데 4.4.5 개헌 파동이 미국 신문에도 계속 투필되죠. 이승만이 부산 정치 파동에 이어서 또 반공 포로 석방에 이어서 또 서프라이징 깜짝 신고였다. 그러면서 변형태한테 전부 달려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승만 독재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변형태 장관이 쭉 설명을 한 게 당시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기록을 안 해왔는데 변형태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하면 소련의 국제공산주의가 80 넘은 한국 지도자의 은퇴를 막고 있다. 지금 이승만이 은퇴한다면 한국 내에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100명은 출마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익, 표는 산산조각나고 중도, 중립파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단일화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육감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전국 교육감 절반 이상이다. 그 교육 때문에 이승만의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대로 이승만은 독재자, 과연 그런가?
여기 몇 가지 썼어요.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훈련 담당 교장 선생님, 이게 이승만이다. 전쟁 후에 선거를 3번이나 했다. 지방자치 선거를 2번, 대통령 선거 1번. 1952년 1년 동안에 전국민 민주화 훈련, 자치 훈련. 그러면서 자유당, 자기가 급히 창당한 자유당 세력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 지방자치제는 자유당이 휩쓸어 버려요. 국회를 압박을 계속하면서 에브리데이 성명 인터뷰를 하면서 뭘 하느냐? 국회의원들 교육을 시켜요. 국회 해산을 하라는 이제 친이승만 세력들의 건의가 국회 해산을 하는 데모를 막 하죠. 부산 임시 정부청사가 도청 건물인데 전국에서 지방자치에서 당선된 자유당 도의원, 군의원, 면의원, 면까지 의회를 만들어서 선거를 했어요. 왜? 민주화 훈련, 국민들의 자기결정 훈련. 우리 아버지도 면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각종 학교는 뭘 했느냐? 홈룸. 그때 미국 서양에서 오래 해놓은 홈룸이잖아요. 자치, 반별 자치, 그리고 전교 학생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국회 해산을 거부해요. 국회 해산하 전쟁 중인데 그 대통령 긴급 조치권 발동해서 국회 해산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결정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500년 사대주의, 500년 성리학, 500년 백성 착취 여기에서 빨리 자기 일을 뭐라 그러죠? 자기 탈출, 자기 해방, 전통적인 전제주의로부터의 자기 해방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 안 해요. 계속. 그래서 그때 신문 기자들이 그랬어요. 이승만이 담화를 발표하면은 하루가 멀다고 담화를 했는데 담화를 발표하면 이 담화 내용이 어찌나 긴지 신문 지면에 한 페이지가 넘어요 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질색을 하죠. 담화 나왔다. 이승만은 담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 발표했을 때도 언론 검열은 철폐. 언론 검열하지 마라. 왜? 언론이 내 얘기를 100%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반응을 100%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반공포로 석방하고 한미동맹을 관철해 내니까 그때까지 이승만은 미국의 꼭두각시, 퍼펫 리즘, 앞잡이라고 욕하던 공산세력 선전은 물론이고 우방 언론들의 그렇게 비난하던 언론들이 입이 쏙 들어갔어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이 이승만의 꼭두각시처럼 놀아난다. 사사건건 이승만이 저지르면 미국은 칼을 뺄 듯하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그때 중국 모택동이 그랬어요.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무서운 적은 미국이 아니라 이승만이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단독 북진 통일한다고 공갈치는데 저 진짜인지 모릅니다. 자, 4.4 개헌까지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자본주의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게 4.4 개헌의 의미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 미국과 협상하고 싸워서 뭘 얻어냈어요? 10억 달러의 경제 군사 원정, 또 해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거액의 원정 확보했거든. 그럼 전후 복구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 훈련이거든. 우리 국민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독선, 독재, 독주 하는 리더였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이렇게 했을까? 이승만의 고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만 읽어보면 자유의 십자가, 카리스마, 남다른 카리스마, 불굴의 영성 신앙, 그 영문으로 써 있는 걸 봅시다. I know God will not tell us what we are doing is wrong.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안 할 것이다. 그걸 나는 안다. It's a God not only of love, but a God of righteousness. 사랑의 주님이요, 정의의 주님이요. I'm not afraid. Let them all criticize me. 그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나를 욕하라고 내버려두라. 겁나지 않나. But as long as God does not condemn me, that's all. 하나님께서만 나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that's all. 이 연설을 어디서 해야 되냐? 54년 이승만이 53년 10월 1일 한미동맹을 조인해 놓고도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덤벼요. 국제조약은 발효가 되려면은 각국의 국회가 그 조약을 비준하고 그 비준서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그 사인한 비준서를 교환을 해야만 발효가 돼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거를 비준서 교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요구한 것을 미국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면 또 몇십 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공식 초청해서 방미하죠. 54년 7월 29일 날 미국 가가지고 8월 12일까지 그 방미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만 가지고도 아주 재밌는 책이 몇 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 연설만 소개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1905년 미국 가서 유학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유학하면서 그때 좀 세례받고 또 단골로 다녔던 교회 파운드리 교회가 있어요. 백악관 근처, 펜타곤 근처 파운드리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연설을 했어요. 그 교회 목사 프리드릭 해리스, 이 양반은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은인이에요.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출범하면서 미국 내 그 한인 친후회를 조직했는데 그 미 전역에 조직을 하는데
주로 미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 프레드릭 해리스 이 파운드리 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 상원 원목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부통령은 닉슨,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죠. 닉슨과 함께 미국 상원의 원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그 파워풀한 권위자죠. 기독교 국가의 상원 원목이다 그러면 국민의 정신력 지도자죠. 이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께서 이승만을 어떻게 예쁘게 봤든지 이승만이 하자는 걸 다 했죠. 앞장서요.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쫄쫄 굶던 고학생이 70, 80대 돼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 다시 온 거예요. 제2의 고향 미국 워싱턴. 그때 이승만이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유명한 단체 연설한 내용들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한국을 원조해주는 전쟁 원조는 물론이고 원조해주는 그 원조 단체에 가서 한 연설 중에 한 대목만 한국은 결코 미국의 원조를 구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원조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하지만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베깅이란 동사를 써요. 베깅하지 않는다. 왜냐? 자유는 자유의 지도자 미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6.25 참전한 참전용사들 부대를 순방하면서도 연설을 그렇게 해요. 유엔 장병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의 자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는 여러분 국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다. 한반도가 자유를 상실하면 자유세계의 자유는 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유의 십자군이요. 나는 자유의 십자가를 메고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자유의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불굴의 영성, 하니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카리스마의 사전적 의미보다도 여기 감옥 지혜수복 입은 청년 24살부터 29살까지 이 청년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던 몇 달 중에 성령을 받죠. 그리고 책을 쓰는데 그 책 독립정신 맨 끝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를 믿고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뿐이다. 천하에 의롭고 사랑하고 어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 신앙, 선교자 신앙이라고 그러죠. 저는 신앙 깊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서 생긴 것이 이승만의 카리스마.
모진 고문 끝에 인간의 생명이 극한점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순간 벼락처럼 떨어지는 은혜의 불던 성령, 그때 카리스마가 생겼다. 그 순간 이승만은 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저는 이승만의 모든 행적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 이승만의 불굴의 신앙,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이거를 참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언행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대로 평가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학자들이 이승만을 분석 평가하는 거 보면은 너무 빤하죠. 극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양비론이나 비교 분석밖에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4.19를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4.19 세대예요, 소위. 4월 19일이 대학가 동문동 2학년 때 9시에 프라카드를 들고 마로니에 광장에 모여서 출발. 중앙청 국회 앞을 거쳐서 중앙청에 직결했다가 제 친구들은 경무대 앞에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그중에 한 분이 죽었어. 점심 먹고 좀 있으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발표.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인데 그때 이승만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항상 이승만 독재 할 때마다 왜 그때 출마했을까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또 있죠. 특히 그 조봉암의 평화통일 진보당 사건, 이게 또 결정적입니다. 휴전한 지 몇 년입니까? 60년이라면은 휴전이 53년이니까 7년. 휴전한 지 7년째. 그때 선거예요. 그때 대통령 후보, 야당 후보 신익희는 조병욱 씨가 의향으로 미국 가서 치료하다 죽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해요. 있으면 무투표 당선이. 그런데 부통령 선거 가지고, 부통령 자리 가지고 자유당이 이승만 곧 죽을 거니까 그 이승만 권력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부통령 이기붕 당선시키자.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하죠. 그래서 저도 대학 2학년 올라가자마자 데모에 나섰던 겁니다. 네, 여기 사진 설명 중심으로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침대에 젊은이가 누워있고 가로원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진이에요. 부상자를 서울대학병원으로 문병 장입니다. 이게 23일인데 4.19 반포 사건 나온
이승만은 4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라고 장관들한테. 왜냐하면 그 전날인가 마산 앞바다에서 데모하던 고교생 김주열 눈 아래 치르탄 탄피가 박힌 채로 시체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매주 화요일 날 경무대에서 국무회의를 여는데 4월 12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장관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선거에 뭐 잘못된 거 있지? 왜 아직도 데모를 하고? 이 시체는 뭐냐? 장관들 줄줄줄이 발언을 합니다. 전부 그리고 좌익들이 장난이다. 야당이 만들었다. 이런 식의 답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니 어린애를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그런 말로 설득이 되겠느냐? 이 사안은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사직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야,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된 사안이라고 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다음 국무회의까지 보고하라. 다음 국무회의가 그 다음 화요일 날 4월 19일 날이에요. 그렇게 4월 12일 날 가기를 끝내고 19일 날 아침 또 가기를 합니다. 19일 날은 이미 전국에서 서울 전역에서 대학생들이 데모가 시작됐어요. 거기서도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이승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당신들하고는 얘기를 못하겠다. 내 보관이 있다. 내 보관대로 하겠다. 그리고 가기가 끝났는데 그날 저녁 때 발포 사건이 난 거죠. 경무대가 밀고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은 문병 학생들을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죠? 장하다 장하다. 부르주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가 아니지. 나도 젊을 때 그랬어. 돌아와서 경무대에 돌아와서 그 프란치스카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맞은 총알을 젊은이들이 맞았어. 창피해. 창피해. 나라가 창피해. 그러면서 대통령 사임서를 작성하라 비서한테 지시하죠. 그렇게 26일 날 대통령 자진 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도 비서가 써오는 거 치우고 자기가 다시 썼어요. 1, 2, 3, 4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이유. 그 제일 첫째가 그 유명한 말이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퇴하면서 또 새로운 민주정의 기준, 민주정의 또 하나의 룰을 하나 만들고 나가는 거죠. 독재자라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승만 독특한 평생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신도답게
자기가 만든 헌법 체제를 자기가 미국과 싸워서 만든 헌법 체제잖아요. 스탈린과 싸워서 만들고 다시 미국과 싸워서 더 완성시킨 이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주사퇴합니다. 그것도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자기 후계자로 허정, 과도정부, 수상, 총리. 저는 그래서 4.19에 이승만이 자진 사퇴한 이것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입방에 올랐듯이 국민들한테 쫓겨났다. 독재자가 드디어 종신 독재하려다가 부정선거하다가 국민들한테 쫓겨났다. 얼핏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혁명가 이승만 마지막 성공이다. 왜 성공이냐? 배제학당 시절부터 평생 꿈꿨던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똑똑한 나라, 똑똑한 국민국가, 미국식 근대 현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었어요. 독립정신 책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독립운동 내내 부르짖었어요. 그 똑똑한 국민이 있는 나라를 바로 눈앞에 봤어. 불을 보고 일어나는 학생들이 이젠 됐다. 당시에 경무대를 나와서 이화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 제발로 나와서. 그때 세계 각국 순회들이 위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 중에 타이완의 장개석 총통 이 양반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승만이 답장을 보내 편지가 장개석으로부터 한국에 전해졌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편지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봐야 할 편지다. 이화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개석 총통한테 보낸 편지 내용 간단하게 나는 위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똑똑한 청년과 똑똑한 백성이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할 것이니 나는 행복하고 그런 표현이었어요.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구경하고 끝내죠. 레닌 쓸모있는 바보들 (useful idiot). 레닌이 말하기를 1910년대 얘기입니다. 레닌이 말하기를 서방의 진보주의자들을 비롯한 우유부단하고 미련한 지식인들은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쓸모있는 바보들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서방은 서유럽의 아니나 다를까 그 대표적인 인간이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이자 철학자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끝까지 그랬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 죽을 때까지도 이 주장을 수정하지 않았어. 사르트르 뿌리입니까? 수많은 서방 지식인들이 전부 레닌 찬양, 스탈린 찬양이라고 했죠.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제목이 뭐죠? 네?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1951년도에 그린 거예요. 피카소
이 그림의 소재가 된 사건이 제가 왼쪽에 몇 개 써놨어요. 신창리 양민학살, 노근리 양민학살, 거창 양민학살. 근데 이 그림은 신창리 양민학살이라는데 신창리는 어디가 하면은 황해도 삼파수 미국에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삼파수를 다시 넘어가 북진을 시작하니까 북한군들이 그 신창이 있는 지구를 집단 학살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격에 나선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반격에 나서서 굉장히 규모가 커진 살육전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북한과 중공군은 미군의 한국 양민 학살로 선전을 하고 그것이 유럽에도 알려지고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렸어요. 피카소는 1944년에 공산당에 입당하고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그림은 51년에 그렸고 50년 6.25 직전인가 직후인가 스탈린 평화상을 받았어요. 피카소. 그리고 60년인가 61년인가에 레닌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늘 나는 공산주의자다. 내 그림은 전부 공산주의 그림이다. 이렇게 공언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은 피카소를 결코 입국시키지 않았어요. 50년 3월에 피카소가 공산당 조직 이름을 뭐더라? 공산당 청년당원들과 10여 명이 함께 미국으로 방문하겠다. 비자 신청을 했는데 예수를 핑계로 국가 전복시키지 마라. 미국의 답변입니다. 예수는 반역에 면죄부 주지 않는다. 여기 그림 또 하나 있죠. 여인 얼굴의 비둘기. 이게 피카소의 비둘기 유명한. 피카소의 비둘기는 왜 새기느냐? 스페인 공산당이 피카소한테 비둘기 좀 그려달라. 그래서 피카소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평화 선전의 선전물로 수십 년 써먹었어요. 피카소가 수십 년 동안 비둘기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몰라. 가지가지 비둘기. 73년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미국 구경도 못했고 이렇게 소련의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스탈린은 결코 피카소 그림을 소련에서 전시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림이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너무 대표적이다. 스탈린이 충성하고 상도 받았는데 자기 그림은 소련에 전시하지 못한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피카소다 그럼 모두 다 환장합니다. 자, 이런 쓸모있는 바보들 여기 사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얘들도 공산주의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김일성이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무식쟁이라서 얘를 데려다가 북한 두목으로 삼으려고 스티커부 아까 말씀드린 평양군정 사령부가 가정기사를 몇 명 붙여가지고 급조를 만들었어요. 급조. 연설하는 뭐 마르크스 교육, 레니니즘, 마르크스 교육, 말투까지 용어 테스트 스티커부 앞에서 합격을 해야만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무식한.
그리고는 6.25 전쟁이 일으키고 소련이 망하고 나서 수령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김정일 얘는 좀 공산주의를 알까? 김정은 이건 뭐 그런 거 관심도 없겠고. 그런데 김구도 마찬가지. 김일성 뒤따라가는 사진, 이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전혀 몰라요.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도대체 근대적 교육이라는 거는 받아본 적이 없는 양반. 한문교육 서당에 좀 다니까 오로지 아는 거는 임시정부 주석이다. 내가 임시정부 주석이니까 내가 집권해야 된다. 45년 해방 후 11월 초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경교장, 광산, 재벌, 치창학기 바쳤죠. 자기 친일파로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 경교장에 임시정부 도착하자마자 임시정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미 군정 저거 빨리 내보내고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거기서 결의를 해요. 그때부터 인정 보는 거예요. 자, 그게 김구와 임정 세력들의 임정봉대론, 결국 임정집권에 집착하다가 임정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차례차례 죽이잖아요. 송진호 암살, 여운형 암살, 장덕수 암살. 궁지에 몰리니까 간첩이 손을 잡고 북한을 끌고 가잖아. 자, 이 김구 얘기하면 또 한우 시간이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밑에 우리 민족끼리, 100년 전쟁 어디까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용어를 수없이 강조한 게 김구 세력들이. 당시 남북 협상. 그거를 그대로 김일성이가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버하기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